자, 이제 두 번째 풀이고, 우리가 이 첫 단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 이 앞단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 야, 앞단원이 뭐야? 그러면 쉬운 단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중요한 연산 공식이나 식들이 있고 그게 이 뒷부분의 단원에서 계속 쓰인다고 하면은 그걸 제일 앞에 배워야 되는 게 맞잖아. 우리가 구구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구구단이 첫 번째 단원에 나와 있는 게 맞잖아? 그러면은 이 첫 단원이라는 거에서 지금 뭐 했냐? 그냥 연산만 검사시켰는데 그 연산의 정도를 되게 많이 끌어올렸지, 중학교에 비하면. 근데 그게 제일 첫 단원에 있지. 그 얘기가 뭐야? 이 정도의 연산을 연습을 시켜놓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다는 이 의도가 이 국가교육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꼭 첫 번째 문제부터 계속 연산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안 해주신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숫자만 바꿨는데 계산하다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그게 그냥 연산 연습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연산 연습 꼭 해야 돼. 연산 연습을 많이 하면 내가 그 숫자가 그냥 그 식에서 그 숫자가 나오는 게 왠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 뭐 이걸 많이 푸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연산을 해봐라. 그냥 연산을 해라. 꼭 연산을 꼭 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풀이로 넘어갈게. 자, 여기서는 이제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를 쓸 건데, 이제 개수라는 게 뭐냐? 이제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다 이거야. 개수가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뭐 예를 들면 3x의 제곱에서 3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수학을 점수가 되게 잘 나와도, 수학 점수가 되게 높아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안 하니까, 개수, 그러니까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러니까 3x의 4제곱이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요 3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개수를 C라고 부르는데, C, 예? 우리가 C, 이거 봐봐, C잖아. C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C. 자, 그래서 이 풀이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진짜 나눌 건 아니야 저번처럼.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 된다라는 표현을 할 거다 이거야. 인수분해, 곱골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24를 4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6 이렇게 하면은 6, 4, 24하고 이제 끝날 거 아니야, 그치? 0 이렇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4는 4 곱하기 6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서 못 따라오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인수분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요런 얘기다 이거야. 왼쪽은 나눗셈이고 오른쪽은 곱셈인데 말이지, 이게 같은 얘기다 라는 거고, 24는 4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나누어 떨어지도록 만든다 라는 얘기랑 이제 같다고 해석해도 된다 이거야. 이제 인수분해라는 거는 그럼 무슨 뜻이냐, 어떤 수를 둘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수가 아니고 이제 식도 되는 거야. 어떤 식을 둘 이상의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너네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2차식을 1차식 둘의 곱골로 만든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인수분해라는 게 수가 아니고 식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 여기 봐봐. 3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37x의 제곱 플러스 94x 플러스 m이라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다항식에서 어떻게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 곱하기 어쩌고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인수분해 될 거다. 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될 거고,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게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어쩌고 라는 어떤 식이 있을 거다 이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최고차항, 그러니까 최고차항 뭐야? 다항식에서 변수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1단원, 2단원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지만 같은 용어를 2번, 3번은 잘 정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 들어야 돼. 아니면 다시 보든가. 그러면 최고차항이라는 거는 다항식에서 변수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또 항이 뭐냐 이제 물어볼 수 있지. 그러면은 항의 차수가 뭐냐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항이라는 거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항의 차수라는 거는 이 항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개수, 그러니까 뭐 x에 제곱하면 2가 이제 차수가 되는 거지. 3 곱하기 x의 4제곱이잖아 지금 얘가.
그러면은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다 이거고, 그럼 이 x가 몇 번 곱해져 있냐? 지금 4번 곱해져 있지. 이게 지금 4차식이다 라는 얘기다 이거야. 그러면 3x의 4제곱을 한번 다시 봐봐. 그러면 3x의 4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 곱하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뒷부분을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왜냐면 곱해서 3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한번 보자 이거야. 제일 최고차항이 나올 것 같은 거. 너네는 이렇게 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보여주려고 쓰는 거야. 둘을 그냥 전개했다고 칠게. 그냥 둘을 전개했다고 치면은 어쨌든 이 최고차항을 봐봐. 그러면 얘가 ax의 4제곱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ax의 4제곱이 나오는데, 정 궁금하면은, 정 의심스러우시면은 그냥 진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진짜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a의 4제곱이 이 최고차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2차식이 아니라면, 뒤에 있는 게 2차식이 아니고 3차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5차식으로 쫙 깔려가지고 나올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는 5차 항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3x의 4제곱 4차 항부터 나와 있는 이 식기랑은 다르다. 반대로 만약에 뒤에가 1차식이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게 최고차항이 3차식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2차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좌변이 4차식이니까 우변도 4차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2차인 인수와 나머지 2차, 잘 모르겠지만 어쩌고가 2차식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비교법을 진짜 해볼게. 그러면 3x의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봐. 여기서 물론 이 등식의 우변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전개를 해. 그럼 이렇게 돼.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그런 다음에 좌변이랑 개수 비교를 해도 답이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다 전개해서 해도 되는데, 문제마다 어떤 특정한 차수 항만 고르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거를 각 차수 항에 따른 어떤 개수들만 따로따로 이제 뽑아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 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치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그냥 연산만 남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배울 게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비교법을 우리가 배우려면은 하나씩 정리할 거다. 각 차항마다, 그러니까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을 각각 연산을 해볼 거다 이거야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a가 3이 나오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면은 3x의 4제곱이 나와. 좌변을 봤더니. 그랬더니 우변은 지금 뭐야? x의 제곱이랑 또 뭐 있어? 4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ax의 제곱이 곱해져서 나와야 되겠다 이거야. 얘네 둘이 곱해져서 3x의 4제곱이 나와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a는 3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 대신에 3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 항을 한번 껴맞춰 보자 이거야. 그 다음 항 뭐야? 3차항인데 2x의 세제곱이야. 2x의 세제곱. 그러니까 개수가 2가 나와야 돼. 그리고 차수는 3차야. 그러면 3차가 나올 수 있는 항의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2차항이랑 1차항 곱해가지고 3차항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2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x제곱 앞에 1 있으니까 1이랑, 그 다음에 bx는 개수가 b니까 1 곱하기 b 해서 나오는 거 하나랑, 마이너스 x랑 곱하기 3x의 제곱해도 3차항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3도 같이 더해줘서 얘네 둘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좌변에 있는 이 x의 세제곱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연산을 해주면은 2는 b-3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b는 또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은 b는 5가 나온다 이건데, 이게 그냥 이 왼쪽에 있는 식, 문제에서 그냥 준 그 식을 그냥 막 다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이 x의 세제곱 항이 이렇게 b-a 곱하기 x의 세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씩 꺼내서 지금 보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야. 그냥 원래는 그냥 쫙 전개해보면은 각 항마다 그냥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볼 수 있지만,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냥 다 전개해서 하나씩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항 하나씩 우리가 따로따로 보고 있는 중이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전개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률 통계라는 거를 또 추가로 어차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각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식에서 한 번은 x의 제곱 꺼내고 한 번은 bx를 꺼내서 이 곱하는 이 방식, 한 번은 마이너스 x를 꺼내고 한 번은 3x의 제곱을 꺼내서 얘네 둘을 곱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또 배울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하는 김에 지금 좀 해놔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배울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그러려면은 분배 법칙을 빨리 한번 기억해서 되살려줘야 돼. 중학교 때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 분배 법칙은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배 법칙이라는 걸 이제 배웠다. 우리는 그거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중학교 때 버전에서 배웠는데 그냥 3 곱하기 2 더하기 4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2 더하기 4 그러니까 곱셈이 덧셈을 줄였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거는 덧셈을 줄인 연산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4라는 거는 2 더하기 4를 계속 3번 더했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더하는 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는 거니까 2를 3번 더하고 4를 3번 더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이렇게 전개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썼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전개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좀 빨리 할게. 중학교 거는 그래도 많이 아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로 바꿔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다 이렇게 전개했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돌아오면은 우리가 a로 묶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2 더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이제 곱해가지고 분배해 그리고 전개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3이 2와 4의 분배해서 곱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리고 우리 정석에도 곱셈 공식에 들어가 있는 이 곱셈 공식 정리되어 있는 표에 또 들어가 있는 이 공식, 그게 이렇게 노란색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해라 이거야. 그냥 분배 법칙으로 앞에 있는 a 플러스 b를 묶어서 뒤에다 곱해도 되는데, 그건 학교에서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곱하는 형태를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할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하면은 노란색이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은 분배 법칙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 한 번 썼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a, 노란색 a를 또 분배해. 이렇게 파란색 a랑 곱하고 녹색 a랑 곱해가지고 분배를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되는 거지. 여기서 한 번 썼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분배 법칙을 언제 썼어? 처음에 노란색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분배 법칙을 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란색 A라고 생각하고 분배 법칙을 이렇게 해서 한 번 썼지. 그 다음에 뒤에는 노란색 B라고 생각하고 분배 법칙을 한 번 더 쓴다. 그래가지고 분배 법칙을 총 3번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연산 과정에서 이 뒷부분, 요 뒷부분을 꼭 괄호로 묶는다라는 생각은 좀 해줘라 이거야. 어차피 플러스라는 거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플러스를 그냥 그대로 쓰긴 쓰지만, 사실은 순서는 이 뒤에 있는 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요 플러스, 지금 나오는 요 플러스의 연산이 가장 마지막에 됐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꼭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게,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게 사실은 맞다 이거야. 그럼 이제 계속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a 곱하기 a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ab, 그 다음에 b 곱하기 a는 b 곱하기 a라고 해가지고 ba라고 쓰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b는 우리가 b의 제곱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곱셈이라는 거는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b 곱하기 a는 a 곱하기 b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쓴 거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행렬을 배우게 되면은 ba와 ab, 이게 순서를 바꾸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을 못 쓰게 되거든. 그때 이거 왜 곱셈 공식 쓰면 안 되지를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b 곱하기 a였는데 곱셈의 성질 때문에, 이 곱셈 때문에, 곱셈이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실수 범위 안에서는 성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꿨다. 뭐 당연히 허수 범위에서도 성립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그냥 외운 게 아니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곱하기 a 플러스 b가 하나 추가된다 이거야. 그러면 앞에서 내가 공식을 외웠으면은 얘도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앞에서 내가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얘도 전개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를 전개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전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뭐해? 그냥 그대로 a 한번 곱하고 그냥 그대로 b 한번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전개해. 그냥 다 곱해. 그럼 앞부분은 이렇게 되지. a를 한 번 다 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은 어떻게 돼? 다 b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동류항끼리 더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나오게 된다 이거야. 이 곱셈 공식을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 있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중학교 때 그냥 외웠던 곱셈 공식 말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냥 a 플러스 b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라탄 원형 경사각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라탄 원형 경사각 바구니. 라탄 원형 경사각 바구니. 여기에다가 구슬 A랑 구슬 B가 있고 이런 바구니가 3개인 거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가 라탄 경사각 바구니가 3개가 있고 그 안에 구슬이 A랑 B, A랑 B, A랑 B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확률 통계로 들어간 거야. 지금 선행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고1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선행.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각 바구니에서 하나씩 구슬을 뽑아. 하나씩 뽑아야 돼. 그러면은 그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A를 뽑을 수도 있지. 그럼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B를 뽑을 수도 있지. 그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A 뽑고 그 다음 두 번째 바구니에서 A 뽑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B를 뽑을 수도 있잖아. A를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A 뽑고 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바구니에서는 A, 두 번째 바구니에서 B, 세 번째 바구니에서 B를 뽑아가지고 A, B, B. 그 다음 뭐야? B, A, B. 그 다음 뭐야? B, B, A.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각 바구니에서 하나씩 구슬을 뽑는 그때 경우를 다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네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뭐가 되냐? 이거는 A의 세제곱, 이거는 뭐야? A의 제곱 B가 되지. 얘도 A의 제곱 B, 얘도 A의 제곱 B. 그러면 얘는 뭐야? A, B의 제곱, 나머지 B의 세제곱. 이거를 다 한꺼번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A의 세제곱, 얘는 3A의 제곱 P, 얘는 3AB의 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B의 세제곱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아까 연산을 했던 A의 세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P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이 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어차피 해야 돼. 가로쳐져 있는 어떤 식이 2개 이상 만들어져 있는, 이 가로 안에 2개 이상의 식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 항 하나를 뽑아. 항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이 식에서, 항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이 식에서 항을 하나 뽑아. 바구니에서, 라탄 경사각 바구니에서 A 구슬 하나 뽑듯이 뽑아.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로쳐져 있는 항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이 라탄 경사각 바구니 같은 여기서 이제 구슬을 하나 또 뽑아. 그래서 둘을 곱하는 이 아이디어가 어차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좀 하고 가자 이거야. 그러면은 뽑아서 쓰는 거지 한 번에 전개해서 비교할 거 아니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 풀이에서는. 자, 그럼 이제 계속 해볼게. 그래서 B는 5가 나온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야? 37x의 제곱할 거야. 이거 어차피 나중에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전개하는 거 어차피 니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끔 틀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37이 나오려면 x의 제곱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처럼 왼쪽에서는 x의 제곱, 왼쪽 바구니에서는 x의 제곱 구슬 꺼내고, 오른쪽 바구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c라는 구슬을 꺼내서 둘을 곱한 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x랑 5x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이제 하나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야? n이랑 3x의 제곱, 그래가지고 n 곱하기 3 이렇게 셋을 다 더해서 37이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비교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잠깐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자고. 우리가 x의 0제곱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항은 x에 대한 영차항이라고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수민이 같은 친구는 또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민이를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8이야. 2의 세제곱은 8. 2의 제곱은 얼마야? 4지. 그 다음에 2의 1제곱은 2잖아. 2를 곱해가지고 2의 1제곱이 2의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 되는 거잖아.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내려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 1, 2, 3이었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3이 1 한 다음에 0이잖아. 노란색을 보면은. 그럼 2의 0제곱은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곱하기 2분의 1을 했으니까 여기는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얼마냐? 1이라고 쓰면 된다 이거야. 추가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3, 2, 1, 0 마이너스 1제곱까지 가면 어떻게 돼?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2분의 1이다 라는 거고 한 번 더 내려가봐. 내려간 김에.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4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2일 때만 그러고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4일 때는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만 잠깐 보면 9. 3의 1제곱은 얼마야? 3.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갈 때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3의 0제곱 얼마야? 또 1. 그러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 37x의 제곱이라는 거 이제 볼게. 37x의 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2차항이랑 C를 상수항이라고 안 부르고 0차항이라고 불러볼게. 그러니까 2차항이랑 0차항을 곱해서 만들었다. 2차항을.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차항이랑 1차항 곱해서 2차항 만들었다. 이렇게 부를게. 그 다음에 0차항이랑 2차항 곱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불러보겠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첫 단원이기 때문에 설정할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지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강의 속도가 진도가 빨라지게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할 때 확실하게 좀 들어줘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지. 37은 C-5 플러스 3n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원하냐면은 C를 다른 문자로 대입할 거거든. 그래서 A, B, C를 다 없애버릴 거야 지금. A, B, C를 다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C를 한쪽 변에다가 몰아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C를 우변에다가 몰고 42-3n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C 대신에 42-3n으로 바꿔서 넣어줄 거다라는 이제 표현이야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설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처음에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어떻게 계수비교법으로 가고 있냐 지금. 3x의 4제곱이라 가지고 어떻게 했어? 우리가 a는 3 이렇게 이제 찾아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2x의 세제곱 어떻게 만들었어? 2차랑 1차, 그치? 그 다음에 1차랑 2차 더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 해가지고 b가 5다 이렇게 이제 나왔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항 37이라는 개수는 어떻게 나왔냐? 2차랑 0차, 그 다음에 1차랑 1차, 그 다음에 0차랑 2차를 정리해서 우리가 구했다. 요거거든? 우리가 중간중간 설명이 많아서 그렇지 지금 여기까지만 한 거야. 요 부분을 보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손으로 풀고 넘어가는 게 좋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나는 실력 정석을 지금 처음 본다라고 하면은 꼭 여기서 잠깐 멈추고 ABC까지만 연산을 좀 하고 넘어가자. 자, ABC까지 구하는 그 기술이 지금 머릿속에 손에 지금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뭐해? 그냥 대입만 하면 돼. ABC를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C까지 대입하면은 이렇게 42-3n이라고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이 C 대신에 42-3n 대입만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94로 가면 돼. 94 1차항이지. 그럼 어떻게 해? 1, 0, 0, 1 이렇게 두 번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차항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0차항 42-3n 얘네 둘을 곱한 거랑 또 뭐 있어? 0차항 그러니까 n이랑 그 다음에 1차항 5n이랑 곱해서 만든 걸 더해서 94가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겠냐 이거지. 그럼 이제 n밖에 없잖아 등식에. 그러면 n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n이 나오면은 17이라는 거 아까처럼 똑같이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n 대신에 17을 대입을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m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상수항은 그냥 한번 곱해보자. 상수항 뭐야? 그냥 영차항이잖아. 그러면 양쪽에서 영차항끼리 곱한 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m은 n 곱하기 42-3n인 거고, 그냥 우리가 구해놓은 17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m도 아까처럼 똑같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53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2번 풀이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봐 줘야 돼. 여기까지 하고 그 두 번째 풀이 그러니까 1-6번의 두 번째 풀이 개수 비교법 하던 거 있잖아.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어봐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 귀찮아.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로 따지면은 문제가 막 6개 7개 정도 들어간 거 정도의 수준의 이 연산 과정을 나는 문제 하나, 그것도 풀이 2개 중에서 하나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어. 그치만 그거를 뚫어야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거를 뚫어야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게 다른 친구들의 진입장벽이 되는 거지. 똑같이 인강을 들어도,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도 나는 귀찮으니까 안 할 거야 해서 수준이 딱 갈린다. 다시 풀어줘. 이거를 안 풀면 수업을 다 못 맞춘 거야. 수업을 다 마무리를 못한 거야. 푸는 것까지 수업이야.